안녕하세요. 종로유학원입니다. 오늘 웹세미나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국 대학 진학의 핵심 인기 전공을 알아보는 영국 진학 데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찾고 인기 있는 아트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 옆에는 특별히 한국에서 영국 대학교, 특히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임페리얼 같은 명문대를 가장 많이 보내신 영국 대학 진학연구소 대표님인 김동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뵀던 분들도 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이 영국의 특히 미술대학, 명문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영국 아트 유학이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순수 예술이라든지 패션,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이 정도는 아는데 또 다른 영역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아트 앤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술대학 혹은 예술대학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아트 앤 디자인으로 가는 학생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패션 디자인, 사실은 이제 패션 디자인이 가장 많아요.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한국 학생들의 약 한 20%에서 25%가 아트 앤 디자인이고 그 아트 앤 디자인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한 50%에서 60%가 패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국에 이제 미대를 간다라고 하면 그래픽 디자인,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패션 이런 전공뿐만 아니라 순수 미술 있죠. 페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예 창작이라고 해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든지 혹은 패션 매니지먼트 요즘 한국 학생들의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패션 마케팅, 패션 매니지먼트, 브랜드 매니지먼트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영국의 아트 앤 디자인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실기뿐만 아니라 이론을 겸비한 모든 전공들도 아트 앤 디자인 범주에서 상당히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전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하면 네, 영국은 또 뮤지컬의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무대 디자인 이런 네. 것들이 약간 기술과 아트와 트릭 이런 것들이 섞여진 전공인데 이런 부분도 뭐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영국이 강한 전공이죠. 네, 아트더라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 중에서 뮤지컬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뮤지컬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 예술로 보면 뉴욕의 브로드웨이 그리고 영국의 웨스트엔드, 런던이죠. 이 두 개를 이제 큰 산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뮤지컬이라든지 특히 드라마, 연극이죠. 드라마로 실제 연기를 하는 전공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무대 미술 그러니까 우리는 스테이지 아트라기도 스테이지 아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공들이 그래서 무대 영상, 무대 예술 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꽤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학생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이 아마 물론 지금 미술을 하고 있고 준비하는 학생분도 있겠지만 사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가서 배우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아무 베이스 없어요. 저는 문과예요. 저는 이과예요. 이런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영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영국에 예를 들어서 아트 앤 디자인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뭐 예술중학교 예고를 나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인문계 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원래 미술을 했던 학생들도 있을 뿐더러 특히 이제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2000년대 후반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유럽의 패션의 가장 강국이 런던을 중심으로 한 런던과 파리와 밀라노, 이태리죠. 이 세 군데가 메카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패션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비전공 학생도 굉장히 많은데요. 영국은 교육의 선진국답게 그렇게 비전공 학생들이 학위 과정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브릿지 코스, 우리가 뭐 파운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브릿지 프로그램들 혹은 준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패션을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패션 디자인을 하고 싶지만 실기가 부족하다 아니면 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네, 그 부분까지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 얘기인데요. 저 같은 네. 경우에 패션을 전공했어요. 아, 전 네네네. 패션이랑 프랑스어를 전공했는데 어, 미리 이 PPT랑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나에게 이런 정보 있었다면 나는 더 좋은 대학, 영국 대학교를 갈 수 있었을 텐데 전 또 지방 출신이라서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때는 저 때는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런 웹세미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너무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영국 유학을 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성공적인 영국 유학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PPT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영국의 아트 앤 디자인 세미나 한국 학생을 위한 영국 미술대학 진학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영국을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국은 국가의 정책이 디자인이에요. 런던 시장이 발표한 공약들로 디자인이었고요. 영국 자체가 국가의 하나의 기본 제도로서의 방침으로서의 전략으로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각 예술 부분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까지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곳이 바로 영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프로필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국의 아트 앤 디자인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예술을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 아프리카로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도 가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들 내가 예를 들어 패션 디자인을 한다,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이 패션 디자인의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술이라는 것들은 그 국가가 오랜 역사 를 거쳐오면서 쌓여진 어떤 국가적인 공감대, 예술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어떤 특정 분야의 우수한 연구 실적이라든지 실적을 결과들을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 이제 패션 디자인을 뿐만 아니라 이런 아트 앤 디자인을 가는 학생들이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영국은 그런 예술적, 문학적, 사회적, 과학적, 기술적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류 역사를 끌고 왔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 풍부한 문화 자원의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예술 공부, 예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국을 찾는 것이고요. 되게 이거랑 되게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갑자기 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그런 케이팝 이런 걸 보면 그 중국, 일본 출신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고 네,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네, 영국의 아트 그 인프라를 배우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현지에서 교육받은 아이들보다 월등한 한국에서 케이팝 교육받은 아이돌들은 월등히 잘하니까요. 그런 게 네.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인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은 주니어들 초중학교 때 예술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사실은 저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어디 수학여행이라든지 큰 학교 음, 행사가 있을 때 박물관을 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가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지방은 또 지방대로 박물관을 가죠. 영국의 학생들,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은 데일리로 가요. 아무렇지도 않게끔 미술 시간에 선생님들은 같이 내셔널 갤러리도 가고 거기서 직접 미술 작품 설명도 듣고 거기서 스케치도 하고 본인의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미술관이라든지 예술 공연들도 그래서 영국에는 미술관, 미술 예술 공연, 음악 공연도 마찬가지고 무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무료이면서 많아요. 모든 곳들에 학생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고 문화적 향수를 우리나라처럼 어디 고위층이라든지 좀 부유한 분들만 즐기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예술 문화 정책이 모든 선진국의 가장 규범이 되고 표준이 되고 있는 그게 오늘날의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인프라죠. 네. 그래서 영국의 아트 앤 디자인, 그래서 왜 영국이냐? 국가는 굉장히 작아요. 예전처럼 우리가 2000년대 초반처럼 전 세계적으로 뭐 대영 제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정도의 규모는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섬나라죠. 조그만 섬나라인데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바로 문학에서입니다. 우리가 영문학과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영문학의 효시는 셰익스피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읽었던 많은 책들, 영화의 그 작가들이 상당수 영국도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영국 문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밀리 브론테까지, 그다음에 해리포터,
작가에까지 영국의 문학이 전 세계적으로 문학 사회의 최고령을 이루었던 큰 업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학 부분도 그렇고요. 지식 부분, 특히 노벨상은 인구 대비 영국이 가장 많습니다. 지식 부분, 그다음에 과학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스티븐 호킹 박사부터 시작을 해서 호킹 박사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 예, 아닙니다. 영국인이고요. 이분은 이제 옥스브리지 출신이에요. 학부를 옥스퍼드 그리고 석사를 케임브리지, 석사 아, 박사를 케임브리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셨는데 2016년인가 아마 작고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과학 분야라든지 테크놀로지 분야,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AI 분야도 역시 영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학을 가장 많이 가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에서 영국을 가는 학생들은 아마도 미국이나 다른 캐나다나 호주에 비해서 적지만 유럽에서는 영국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 그다음에 대학도 역시 캠브리지, 옥스퍼드로 대변되는 고등교육의 역사를 영국의 학교들이 이끌어왔고요. 그다음에 영어 잘 아시겠죠? 영국에서 시작이 된 언어가 바로 영국식 언어이고요. 지도를 보시면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에요. 국가들 중에서 빨간색 부분만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은 모두 다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저기 빨간색.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예술 분야, 문화 분야, 스포츠, 그 다음에 음악까지 가장 최근에 히트를 끌었던 영화가 있었죠. 보헤미안 랩소디에. 그다음에 예술 분야, 순수 예술 분야 마찬가지고 현존하는 작가들 중에 작품값이 가장 비싼 작가가 바로 영국인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들입니다. 작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다 저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비싸겠습니까? 그다음에 오페라의 유령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첫 공연들이 웨스트 엔드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셜록으로 대표되는 이 영화 배우들, 그다음에 유명한 여러분들이 한번 아실 만한 작가들이죠. 배우들입니다. 다 영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대영 제국은 아니지만 영국이 위대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영국 유학인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는 이제 뭐 영국에서 영국 유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영국을 선택하게 되냐 진학의 관점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학의 관점에서는 국내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학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앤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부분들이 뭐냐면 영국은 성적보다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죠. 성적은 좀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포트폴리오가 우수하면 훨씬 더 입학이 수월해집니다. 저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부족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적보다는 실기, 그 실기가 바로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아트앤 디자인은. 그래서 입학 성적이 부담이 낮고요. 내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우수하다라고 하면 네, 국내에서 내신이 나쁘더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자격을 갖추면 네, 영국의 명문미술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하고요. 빠른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영국은 학부가 3년이고요. 석사가 1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영국의 학부와 석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도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든지 아니면 4년제 미술대학을 중간에 다니던 학생, 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학부를 3년 가지 않고 중간에 2학년 또는 3학년으로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석사까지 해서 영국의 명문대학교 학부와 석사를 동시에 취득하는데 2년에서 3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것도 바로 영국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어, 당연히 네, 네. 영국식 영어, 네, 영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 학습 능력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네, 세계 최고 수준의 아트 앤 디자인 교육.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디자이너들 뒤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상당수가 영국인이거나 영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유럽인들도 마찬가지, 유럽 학생들도 영국에 와서 아트 앤 디자인 교육을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아트 앤 디자인 전공 과목이 전공 개수가 영국이 제일 많아요. 우리는 그냥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래픽 디자인 안에서 모든 걸 다 배우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경영학을 가면 경영학 안에서 경제학도 배우고 회계도 배우고 인사관리도 배우고
뭐 조직 행동론도 배우고 이런 것처럼 그러나 영국은 이 전공들이 다 세분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트 앤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그래픽이면 그래픽, 그래픽에서 프로덕트면 프로덕트 디자인, 그다음에 그래픽에서 커뮤니케이션이면 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까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가장 많은 종류, 가장 많은 수의 전공을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영국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신이 높지 않더라도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세계적인 명문 아트스쿨, 제가 말씀을 뒤에서 쭉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떤 학교가 영국을 가장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문 아트스쿨인가, 그리고 그 아트스쿨로도 충분히 진학을 할 수 있고 지금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 유학을 진학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요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를 말하라고 하면 2번 포트폴리오, 그리고 3번 빠른 학위 취득, 그리고 4번 영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학습 배양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할 때 미대라도 성적을 꽤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스킬 부분에 조금 더 가점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스킬보다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내면에 있는 것들, 독창성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미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은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굳이 어릴 때부터 스킬을 안 쌓아왔더라도 자신만의 내면 세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은 학생들이 물론 영국 대학교, 영국 미대는 갈 수 있겠지만 최상위 대학교로 갈 때는 굉장히 정교한 스킬이 있어야 네, 된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뭐 유화를 그릴 수 있어야 돼. 네. 뭐 이렇게 오일을 다룰 수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독창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빠른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부 3년에서는 굉장히 어, 좁은 범위에 딱 스페셜리스트를 만드는데 특화를 시켜요. 하지만 석사를 통해서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을 이제 분화시키면서 나만의 어떤 융합 전공을 만들 수 있는 게 영국 교육이고 그게 한국의 4년 대학교 기간 만에 끝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건 아트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트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없는 전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외국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커리어가 어떻게 분화될 수 있는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영국에 음, 갔을 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만 사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영어를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네, 유학이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저도 이제 미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 안에 정확하게 그려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것들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결과를 중심으로 봅니다. 이 그렇죠. 학생이 얼마나 완벽하게 아니면 똑같이 아니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려냈느냐 이 결과물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영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는 포트폴리오는 결과물이 중심이 아니라 이 학생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이 아이디어가 걔네를 표현하는 아이디어 디벨롭이라고 해요.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얼마나 발전시켜 나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물이 중요한 거고 영국은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린 학생들만 많이 봐왔잖아요. 입시를 준비를 하니까 2시간 안에 석고상을 다 그려낸 완벽하게 그려낸 이런 것들에 너무 스킬에 익숙해져 있는데 영국 교수님들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드로잉을 되게 잘하네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드로잉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로잉에 얼마나 본인의 창작 능력들을 담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아주 빠른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애플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뛰어난 것보다 더 대단한 건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네. 그게 개성이겠죠. 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개성을 추구하는 거.
크리에이티브를 추구하는 게 바로 영국의 교육의 산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완벽하게 그려내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와 예고를 나왔고 얘가 뭐 유명한 미술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얘가 나보다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리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없잖아요. 자, 아, 이유는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상들을 옮겨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훌륭한 아티스트가 된다거나 진학에 있어서 그런 학생들이 다 뽑힌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진학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아트 앤 디자인, 영국이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 자, 알렉산더 맥퀸, 영국이 가장 잘하는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고요. 존 갈리아노, 여러분 다 패션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다 영국에서 공부한 디자이너고 현존하는 가장 고령의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디자이너이기도 해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자, 그다음에 스텔라 맥카트니 그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지금 생존해 계시죠? 그분의 따님이세요. 역시 이분도 유명한 신진 디자이너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요. 자, 전 세계 유명 영부인들의 드레스를 디자인하는 영부인 드레스 디자이너라고 하는 록산다 일리친크도 역시 영국 디자이너입니다. 가장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이기도 하고요. 자, 명품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어머니, 아버지나 여자친구나 기타 등등. 자, 요즘 최근 들어서, 최근은 아니에요. 이게 이 디자인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동물 문양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구찌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이 동물 문양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바로 체프만 형제, 영국 디자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폴 스미스. 너무 네, 유명하죠. 색동 컬러로 유명하죠. 폴 스미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폴 스미스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여러 분분한데요. 제가 이분의 전기를 다 읽어봤어요. 고졸입니다. 대학을 나오지가 않았어요. 미술 대학을 다녔거나 정규 아트 앤 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자, 그다음 폴리 필턴가 요즘에 이제 신진 디자이너로서 많은 브랜드들과 코업을 하고 계시는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아마 연구에서 파운데이션이나 패션 공부하는 학생들 CSBPA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캠브리지에 있는 그 CSBPA의 패션 학부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폴리 필턴 음, 교수님이십니다. 디자이너고요. 자, 아이패드, 아이팟, 자, 혁신적인 기기죠. 이거의 디자인 총괄이 바로 조나단 아이브입니다. 네, 역시 영국 디자이너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슨, 뭐 짝퉁 작품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차이슨. 차이슨, 네. 다이슨을 개발한 이 개발자가 바로 제임스 다이슨 경인데요. 네, 영국의 산업 디자이너예요. 공학자이기도 하고요. 썰을 받으셨네요. 네, 썰을 받았습니다. 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자기죠. 자기를 받으셨는데요. 지금은 이 다이슨의 가장 이제 혁신적인 제품은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모터예요. 그래서 공학과 디자인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게 바로 이 다이슨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슨사는 지금의 많은 영국 대학들이랑 코어 같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임페리얼 컬리지가 영국의 MIT거든요. 가장 유명한 학교예요. 그 MIT의 공대 빌딩 이름이 다이슨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산학 협력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의 도움을 받는 거고 디자인은 또 이 회사에서 디자인. 그래서 공학과 첨단 공학과 기술이 어떻게 디자인의 접목이 될 수 있느냐, 그럼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를 가장 몸소 보여준 게 바로 이 다이슨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중에 하나입니다. 벤틀리. 네, 벤틀리의 외장 디자인을 총괄하는 존 폴 그레고리 역시 40대 젊은 신진 디자이너고요. 영국인입니다. 살아있는 21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해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디자인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 게 조나단 밤브룩이에요. 밑에 이 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 지인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 카드 디자인을 이분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카드 롯데 카드인데 롯데 카드에 이 카드를 조나단 밤브룩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카드.
네, 조나단 브룩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가장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자, 노만 포스터 건축인데요. 영국의 런던을 가면 저기 보이시죠? 가장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가가 높은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맨체스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자, 노만 포스터.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작고하셨어요. 네. 자하 디드. 밑에 있는 건물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DPP. 겁니다. DPP, 동대문 플라자. 네. 네, 그 디자이너가 바로 자하 디드입니다. 역시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AA 출신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 학교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 유럽을 대표하는 영국의 건축 스쿨 AA 스쿨과 UCL 바틀렛. 자,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영국이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위대한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품들과 이 건축의 역사들이 사실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영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골드스미스 출신의 우리 데미안 허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데미안 허스트. 자, 그러면 영국에서 미술 대학을 다니면 유학 경비가 어느 정도 들까요?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은 학교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보시면 자, 한국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UAL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 파운드 정도가 돼요. 그 외에도 유명한 아트 스쿨들은 12,000파운드에서 15,000파운드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학교가 너무 유명한 학교다 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학 비용에 따라서도 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가장 완벽한 뛰어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영국의 가장 장점입니다. 자,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가령 홍대가 유명하잖아요. 홍대, 서울대가 미대로 그렇죠. 유명하죠. 홍대 교수님이 다른 대학에 출강을 하거나 다른 대학 교수로 가시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대 미대 교수님은 그냥 서울대 미대에서 정년퇴직 하시는 거예요. 홍대 교수님은 홍대에서 그냥 정년퇴직 하실 겁니다.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모든 대학들이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한국 학생들 중에서 건축을 하는 학생들이 런던에 있는 그린치 대학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사실 그린치 대학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랭킹으로 따진다면 아주 낮은 대학인데 이상하게 아트 앤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 중에 건축하는 학생들이 그린치 대학을 굉장히 많이 찾아요.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A 스쿨과 바틀렛에 있는 뛰어난 우수한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그 학교로 가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런던 예술대학 UA라고 하는 런던 예술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또 자유롭게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또는 학생들의 어떤 뭐 상황이라든지 분위기가 있잖아요. 학교의 분위기가. 그에 따라서 자유롭게 학교를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UAL에 계신 분이 저기 글라스고도 가고요. 리즈 아트로도 가고요. 브라이튼으로 가고요. 어떤 대학이든 자유롭게 옮겨 다닙니다.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퓰턴 교수님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데 CSBPA라는 사립학교의 패션 디렉터로 오신 거를 보시면 이분들은 딱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년을 맞이하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또는 그런 분위기 학교들을 찾아다니시기 때문에 이 학교가 더 유명하다, 저 학교가 덜 유명하다. 그리고 여기는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기는 조금 더 낮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경계가 없다라는 게 영국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 모든 영국의 대학은 정기적으로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왜? 공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분야, 아트 앤 디자인을 포함한 이 예술 관련 분야로 영국의 취업률이라든지 전체적인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음. 마켓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력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할 때 아트 앤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는 아트 앤 디자인을 모두 포함한 영역이에요. 영국의 평균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전체의 인컴에 차지하는 비율들이 점점 이 예술 분야의 수익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일자리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다. 저 게 가장 이걸 큰 장점입니다. 보면 되게 그 상업 미술이라고 하죠. 네. 뭐 게임이라든지 퍼블리싱, 필름, 광고 이런 것들이 되게 높은 걸 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순수한 그래픽 디자인 뭐 이런 걸 떠나고 그게 응용된 분야가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이제 포션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 전 분야에 있어서 영국의 마켓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산업시장에서는 분명히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취업 자리가 많다는 건 곧 졸업 후에 2년간 비자를 받고 현지에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네.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외국 유학생들에게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2020년 9월에 영국 대학과 대학원을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영국에서 자유롭게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비자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못했죠. 비자가 1년에 한 달씩 더 주거든요. 그러면 영국의 학부가 3년이잖아요. 그러면 비자는 3년 3개월을 받았어요. 석사 같은 경우에는 1년 12개월이거든요. 그러면 13개월만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졸업과 동시에 나는 집에 와야 되는 거지. 내가 영국에 남아서 일자리를 알아본다든지 인턴을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적었지만 이제는 비자법이 바뀌어서 많은 학생들이 영국에 남아서 본인의 일자리를 찾는 시간을 개런티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한국도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고용을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조금 더 유연화되어 있다는 것들은 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취업의 관점에서는요. 네. 자, 영국 예술대학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경쟁력 있는 미술대학, 그다음에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미술대학, 그다음에 작지만 잘 알려진 미술대학들을 쭉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가 나한테 맞는 학교인지, 뭐 학비나 위치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학교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라는 것들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은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 RCA입니다. 여기도 다 있는 빌딩이 있어요. RCA 왕립미술원이라고 해요. 여기는 학부 과정은 없고요. 석사입니다. 그리고 RCA는 2년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석사가 다 1년인데 RCA는 다 2년 과정이다. 그래서 RCA는 패션뿐만 아니라 자동차 디자인, 공업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까지, 그래픽 디자인까지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바로 RCA다. 그래서 영국을 가장 대표하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RCA는 약간 순수 미술보다는 산업 디자인 쪽인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RCA를 파인아트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디자인 쪽, 디자인 계열의 강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RCA를 지원한 학생들, 입학한 학생들은 뭐 자동차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프로덕트 그렇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산업과 예술을 융합하는 부분에서 제일 뛰어난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에도 굉장히 강점이 네,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선 아주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으나 다른 국가로 일을 하러 갈 때는 사실 산업령에서는 최고의 대학교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예전에 이 통계를 보면 RCA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 서울대, 홍대, 이대, 국민대 이런 출신들이 많이 지원했어요. 10명이 지원하면 5명이 인터뷰로 가고요. 그 5명 중에 1명이나 2명이 합격할 정도로 입학이 어려운 학교예요. 지금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부로 우리가 인터뷰로 화상 인터뷰를 하지만 RCA는 직접 다 들고 가야 됩니다. 런던을. 그 정도로 입학이 어려웠던 학교이고 학비도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RC는 전통적으로 영국을 가장 전 세계에 알려준 디자인 스쿨로 그 명성이 아직도 자자합니다. 그래서 RC는 여러분들이 석사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들 중에 하나이고요. 한국 UAL이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영국 전체 대학을 통틀어서 UAL이 한국 학생 숫자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정도 유명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더 아트 런던, UAL, 런던 예술대학이라고 합니다. 6개의 각각 전문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패션으로 유명한 센트럴 세인트 마틴이라든지 그다음에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 LCF라고 하죠. 그런 학교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인테리어라든지 그래픽 디자인으로 유명한 첼시, 그다음에 보존학으로 유명한 캠버웰,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미디어 방송으로 유명한 LCC,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 이런 학교들이 다 UAL 소속입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
약간 농담을 하면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 한국 학생들만 모아도 졸업 전시회가 가능할 만큼 학생들이 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니까 한국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다음에 런던 중심가에 위치를 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저 친구 중에 UAL 졸업자가 세인트 마틴 졸업자가 하나 있거든요. 네,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학교 네. 어땠어? 잠을 안 재운다. 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잠을 잘 시간이 없을 겁니다. 작업 때문에. 네. 그래서 각각의 예를 들어 같은 순수 미술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택을 할 때는 모두 뭐 지금 현재로서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 가장 유명해요. 그렇지만 학교마다 학풍이 달라요. 작업풍이. 그래서 조금 그렇죠. 더 진보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혁신적인 걸 요구하는 학생들은 첼시를 선호한다든지 센트럴 세인트 마틴보다 학교 나름의 학풍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학생들이 초이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AL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만한 학교이고요. 자, 또 하나 골드스미스입니다. 런던 대학을 가장 대표하는 예술 대학이고요. 방송뿐만 아니라 여기는 예술 전 분야, 그 대신 뭐 패션 디자인이라든지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전공은 없어요. 그냥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골드스미스가 추구하는 건 혁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골드스미스도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방송 작가분들, 그다음에 네네.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문예 창작이죠. 그런 분야라든지 미술사, 큐레이팅 이런 분야도 골드스미스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 예술 경영 역시 한국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학교가 바로 골드스미스입니다. 어머나 이건 옥스퍼드 대학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미술 대학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아트 스쿨이 있고요. 입학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학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뽑는 학생들이 17명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한 20명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음, 됩니다. 그래서 순수 예술 분야로서만 있어요. 디자인 이런 건 없고요. 파인 아트입니다. 그래서 러스킨 스쿨 오브 아트가 바로 옥스퍼드 대학의 미술대학 이름입니다. 그래서 파인 아트 분야는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옥스퍼드예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세계 랭킹을 보시다 보면 예술 분야에 옥스퍼드가 올라가 있는데 어찌 된 일일까? 네, 바로 그 파인 아트 스쿨 러스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기 스코틀랜드 올라가면요, GSA라고 합니다. 글라스고 스쿨 오브 아트이고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자, 인테리어 건축뿐만 아니라 패션, 그래픽 모든 분야의 글라스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모든 아트 예술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글라스고 스쿨 오브 아트, 하나가 에딘버러 대학의 에딘버러 컬리지 오브 아트 이런 학교들이 유명합니다. 자, UCL은 세계 랭킹 10위권의 명문 대학이에요. 여기도 있나요? 아까 건축 스쿨 보셨죠? UCL의 파인 아트 스쿨이 있습니다. 슬레이드라고 합니다. 밑에 나와 있죠. 이름이 슬레이드 스쿨 오브 파인 아트. 그래서 드로잉이라든지 일반 순수 회화들, 페인팅과 같은 이런 조각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UCL의 가장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 디자인 여러분 혹시 엔지니어링과 산업 디자인을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를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러프보르 대학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체 영국의 톱10 명문 대학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공대 쪽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서 산업 디자인도 각광을 받고 있는 가장 최근에 떠오른 학교가 바로 러프보르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아주 유명한 학교 바로 러프보르입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굉장히 찾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러프보로가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사이언스, 그러니까 스포츠 유니버시티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한국 체대나 이런 것처럼 체육대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특화가 되어 있어요. 공부도 잘하는 거지만 그래서 러프보로 대학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매년 해마다 전국 대학 체육 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축구 경기, 농구 네. 경기 전체를 다 석권하는 게 러프보로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관련 학과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 스포츠 매니지먼트 쪽은 전 세계 톱5 안에 드는 학교가 바로 이 러프보로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학교고요. 역시 우리는 오늘 아트 앤 디자인이니까 러프보로의 산업 디자인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런던에는 예술 전문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예술 전문 대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홍대나 이대와 같이 종합대학 안에 미술대학이 강한 학교도 있고 한예종처럼 학교 자체가 예술대학인 학교를 우리가 예술 전문 대학이라고 해요. 2년제 이런 전문 대학의 주니어 컬리지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레이번스번도 UAL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예술 전문 대학입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패션 디자인, 특히 레이번스번 미디어 쪽, 미디어 디자인 쪽으로 유명해요. 한국 학생들에게. 자, 그다음에 킹스턴 역시 영국을 가장 대표하는 학교 중에 예술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런던 근교에 위치해 있고요. 킹스턴은 그래픽 디자인과 패션 쪽으로 아주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홍대 미대와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킹스턴을 가는 학생들은 그래픽, 그다음에 파인 아트도 굉장히 많은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예요. 자, 그래서 경쟁인 학교도 찾아봤고요. 영국에서 또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미술대학은 또 어떤 곳이 있느냐. 여러분 골드스미스 말씀드렸고요. UAL 빠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팔머스 최근 들어서 패션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팔머스는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트 유니버시티 본머스 AUB라고 하는데 영상, 영화 관련한 특수 효과, 특수 음향 쪽으로 오스카상도 몇 년 전에 졸업생들이 수상을 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한국 학생들의 문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학교 중 중요한 예술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스스파는 가구 디자인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공예 쪽, 그다음에 가구 쪽도 바스스파, 바스라는 도시에 있어요. 그다음에 런던 안에 종합예술대학인 UAL 런던 예술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런던 외곽에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서울이라고 하면 여기는 경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런던 외곽에 있는 여러 개의 미술대학, 원래 존재하던 미술대학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만들어진 학교가 바로 UCA입니다. 그래서 앱섬이라든지 캔터버리라든지 몇 군데의 이 학교들이 다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종합예술대학이기 때문에 전공마다 다 그래픽이면 그래픽, 패션이면 패션, 다양한 전공 분야를 두고 있는 학교가 바로 UCA입니다. 들어가는 입학 요건은 비교적 UAL보다는 좀 수월합니다. 자, 드몬포트 많이 한국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학교예요. 패션 디자인 안에서 특히 속옷 디자인과 구두 디자인, 왕실의 구두 디자인을 전담하는 학교라고 할 만큼 구두 디자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속옷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너웨어와 슈즈 디자인으로 유명한 학교 바로 드몬포트. 그 다음에 허더스필드는 역시 그래픽 쪽으로 유명하고 이름을 날리고 있고요. 사우샘턴 솔렌트 좀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하고 낯선 학교이기도 한데요. 사우스햄튼 솔렌트는 프로트 디자인이랑 보트 디자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 아는 학생들만 알아요. 아, 보트 디자인 얼마나 멋집니까? 자동차 디자인 맞죠? 보트 디자인은 제 학생 중에 한 명 있거든요. 가는 학생이 이번에. 그러니까 보트 디자인은 전 유럽에서 사우스햄튼 솔렌트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위 과정으로 제공하는 그냥 기술자 과정이 아니라 전문 과정이 아니라 정말 학위 과정으로 제공하는 게 이 보트 디자인이 바로 사우스햄튼 솔렌트 대학이에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솔렌트 유니버시티 사우스햄튼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같은 학교예요. 자, 보트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저기 스코틀랜드 위로 올라가면 던디 대학이 있습니다. 역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스코틀랜드의 디자인 교육을 이끌어온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픽 시각 디자인으로 유명한 학교예요. 자, 이런 학교들 찾아봤고요. 작지만 좀 강한 학교가 또 어떤 학교가 있느냐. 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들이 우리는 보통 이제 유명한 학교라든지 잘 알려진 학교 혹은 런던에 있는 학교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노르위치 NUA라고 해요. 노르위치는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경상북도 포항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르위치에 있는 예술학교가 1845년 설립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한국 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지만 영국 학생들이 대부분 다녀요. 그래서 이런 작지만 강한 대학은 외국인 학생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지만 로컬 학생들, 영국 학생들이 거의 80%, 90% 이상 다니고 있는 걔네들 사이에서 잘 유명한 학교들이에요.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NUA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리즈 대학 바로 앞에 있는데요. 리즈 아트 유니버시티. 예전의 이름은 리즈 컬리지 오브 아트인데 여기 역시나 패션과 그래픽 디자인과 필름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딘버러 대학의 미술대학인 에딘버러 컬리지 오브 아트 역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스코틀랜드의 가장 명문 대학이다. 그 다음에 사우스햄튼 대학의 미대 이름이 윈체스터 스쿨 오브 아트입니다. 패션, 그래픽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교육을 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곳이 바로 윈체스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노팅 트렌트, NTU라고 하는데요. 패션 디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예요. 자, 그 다음에 리버풀에 가시면 비틀즈의 고향인 리버풀에 가시면 리버풀 존 무어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도 방송 미디어에 관련된 것들, 패션, 그래픽이
유명하고요. 우리나라나 아시아 학생들보다는 영국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비 과정, 뭐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은 CSBPA라는 캠브리지에 있는 사립예술학교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까 홀리 필튼 교수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이분이 여기 학부장으로 계십니다. 자, 이게 제일 어, 중요하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들은 이런 학교들을 알아보셨고요. 그러면 전공별로 어떤 학교를 가면 좋겠느냐? 물론 여기는 제 주관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 미술하는 학생들, 학교들은 아까 자 한 번씩 훑어보았던 학교들이에요. 첼시, UAL이죠. 그다음에 GSA, 골드스미스 이런 학교들이 순수 미술로는 경쟁력이 있고요. 패션 디자인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CSM, 그러니까 센트럴 세인트 마틴, 그 다음에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 그 다음에 레이번스번, 파머스, 노팅엄 트렌트, 드몽포트 같은 학교들이 패션 디자인으로서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학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네, 킹스턴 나왔는데 AA 스쿨과 그 다음에 바틀렛, UCL의 바틀렛 있죠. 그 두 개가 건축 디자인 스쿨로 영국에서 가장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조금 더 예술적으로 예술대학에서 내가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글라스고라든지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도 동일한 건축 디자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구 디자인 최근에 문의가 꽤 제 받은 기억이 있어요. 가구 디자인하는 학생 센트럴 세인트 마틴, 노팅엄 트렌트, 노슨브리아, 그다음에 런던 메트로폴리탄, 킹스턴과 같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가구 디자인으로 유명하고요. 아까 바스 스파드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그래픽 디자인도 수요가 많은데 그래픽 디자인, 산업 디자인 쭉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디자인을 공부를 했지만 내가 디자인 경영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브루넬 대학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디자인 경영이라는 전공을 가장 먼저 개설한 학교가 런던에 있는 브루넬 대학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2000년대 중반에서는 브루넬 대학교의 디자인 경영 석사 과정에 학생의 절반이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경영 혹은 패션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실기보다는 예술 경영 쪽으로, 네, 공부 쪽으로, 이론 쪽으로 가겠다는 학생들은 디자인 경영이라든지 아트 매니지먼트, 예술 경영이라든지 혹은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혹은 뭐 컬처럴 폴리시 이런 예술 정책을 위반하는 이런 분야의 전공들도 영국 굉장히 다양한 좋은 학교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경영, 예술 경영, 뭐 패션 매니지먼트 이런 전공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무대 디자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과 윈블던 그다음 킹스턴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다음 보존학이라는 전공들이 좀 인기가 있는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명화를 보존한다든지 그죠. 옛날에 어떤 가구나 공예품을 다시 복원하는 이 모든 걸 배우는 게 보존학인데요. 독보적입니다. 캠버웨일이 역시 UAL 런던 예술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북아트 동화책 일러스트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학교밖에 없습니다. 동화책 일러스트레이션이 별도로 있어요, 전공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라 아이들의 책을 만드는 이런 동화책 일러스트레이션은 앵글리아 러스킨, 케임브리지에 있습니다. 앵글리아 러스킨, 그다음 북아트로는 LCC, 역시 런던 예술대학 안에 있는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이 전공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 속옷 디자인, 신발 디자인 말씀드렸었죠. 드몬포트, 자동차 디자인은 RCA와 코벤트리 대학, 그 다음에 노슨브리아 대학이 유명하고요. 코벤트리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예요. 그 도시 자체가. 그래서 코벤트리 대학의 출신들이 제규어라든지 이런 랜드로버라든지 이런 유럽 명차들을 디자인하는 그리고 많은 수상 실적을 올리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학교가 바로 코벤트리 대학입니다. 코벤트리 대학교 자체가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자동차 디자인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장 대표하는 시그니처 전공이 바로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게임 디자인, 네, 브루넬과 노슨브리아 대학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학할 것인가 학년별로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 고등학교 지금 이 세미나를 들으신 분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하는 학생, 전문대 재학 학생이 다 있으니까 자, 어떻게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영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와 IELTS 영어 시험이죠. 영국의 석사 과정이 아니라 학부도 마찬가지, 석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학부 과정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IELTS 6.0 정도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6.0 each 섹션은 다 5.5 이상이 되면 되니까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 갖춰준 포트폴리오와 IELTS가 준비가 되면 영국의 명문 미술대학 가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진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프리 프로그램이라는 과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트 앤 디자인 익스텐디드 과정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쉽게 말씀드리면 영국 예술고등학교 예고 과정이에요. 그렇죠. 2년 과정입니다. 2년 과정을 마치고 나서 영국의 미대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영국의 미대를 진학을 해서 졸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6년 정도가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몇 년이 걸릴까요? 7년이 걸리죠. 7년이 걸리죠.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수능 봐서 대학 가니까. 그래서 기간들이 훨씬 더 짧고 학생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저 프리 프로그램은 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조금 더 기간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 과정이 하나 빠졌고요. A레벨 영국의 수능 과정입니다. 영국의 수능 과정에서 아트 앤 디자인 과목을 선택을 하고 실기를 해서 명문대의 학부를 진학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혹은 똑같이 예술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서 명문대 학부 진학하는 것들도 5년 안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는 기간을 좀 당기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미술을 중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좀 더 잘합니다. 라는 학생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교를 때리치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빨리 유학을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많이 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마치고 나서 검정고시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 학생들 1년만 준비를 하고 영국의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졸업생의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은. 자, 그런 학생들은 아트 앤 디자인 파운데이션 1년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명문대 학부 과정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학부 1학년으로 다이렉트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이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영국의 대학교 정상 1학년으로 진학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학제가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션 디자인이나 그래픽 디자인이나 이런 아트 앤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중이나 예고를 나온 학생이면 경우에 따라서 대학에서 바로 파운데이션 없이 1학년으로도 받아줍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공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데 아트 앤 디자인, 실기를 하는 전공들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영국의 명문대학교 미술대학으로 1학년으로 다이렉트로 진학이 가능하다. 그 경우에는 학부가 3년이니까 학부 3년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은 바로 아트 앤 디자인 파운데이션을 하고요. 명문대 학부 진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학생들을 볼 필요가 없죠. 중간에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을 2학년 중퇴를 한 학생들을 보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또 검정고시를 많이 봐요. 그런 학생들도 아트 앤 디자인 파운데이션 1년을 통해서 영국의 명문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학생의 나이가 올라갑니다. 전문대에 다니는 학생들 1학년이나 2학년을 이수한 학생들은 바로 파운데이션 없이도 학부 1학년에 진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영국의 석사 과정도 가능해요. 그러면 학부 플러스 석사까지 가는데 총 걸리는 기간은 4년 정도만 소요가 됩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2년제 전문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나 한국에서 대학교 3학년을 이수했고 동일한 전공,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픽 디자인을 해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간다, 시각 디자인을 해서 시각 디자인으로 간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해서 영국의 패션 디자인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간혹 영국의 일반 전공들보다 아트 앤 디자인 전공들은 학부 2학년도 편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부 2학년 플러스 2년 플러스죠. 그다음에 석사를 가면 총 3년 만에 학부와 석사를 동시 취득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3년제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경력이 있거나 대학교 3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탑업이라 그래서 영국의 학부 마지막 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공은 약간씩 제한이 돼요. 모든 그렇죠. 전공을 다 두고 있지는 않고요. 학생들에게 이런 전공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찾는 전공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디자인 혹은 그래픽 디자인 혹은 경우에 따라 패션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팝업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탑업으로 들어가면 석사까지 마치는데 2년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주로 현재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런 과정들을 선호해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디자인을 잘 하지만 어떤 학력적으로 어떤 약간의 본인이 더 채워야 돼, 보충해야 메이크업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의 학생들이 이 과정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파운데이션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들, 학부 1학년으로 들어가는 방법, 학부 2학년으로 가는 방법, 학부 3학년으로 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내가 바꿔버려야겠다라고 미친 생각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혹은 예술가로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영국 유학의 그 첫 여러분의 커리어를 개발시키는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조금 정리해 보면 영국 대학교를 선택할 때, 특히 미대를 선택할 때는 학교의 특징과 내 미래, 내 전공, 내 진로를 다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런 정보는 학생들이 얻기에는 힘든 정보기도 하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네.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거나 하지 않으셨거나 현직자이시거나 어떤 상황에 있으시더라도 영국 미대에 진학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네. 전략을 잘 사용했을 때는 최단 시간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입학해서 졸업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스터디 플랜을 짜느냐, 진학 플랜을 짜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짧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현재 역량에 혹은 상황에 맞는 진학 플랜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결정하는 오류와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이렇게 첫 시간, 미대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다음 시간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약대 진학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고 바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은 이 방에 나가지 않고 기다리셔도 되고요. 그러면 5분이나 10분 정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